1997년 영국, 화상으로 입원한 백서름 3명을 제비뽑기로 둘로 나눴습니다. 한쪽에는 상담을 붙였어요. 사고 직후 며칠 안에 그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차례로 말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다른 쪽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13달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붙은 사람이 상담을 받은 쪽에서는 4명에 1명이었고 아무것도 안 한 쪽에서는 10명에 1명이었어요. 도우력이 붙인 상담이 3배 가까운 차이를 맞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정반대로 배웠으니까요. 힘든 일은 담아두면 병이 되고 말로 꺼내야 풀린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오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한 번이 아니었어요. 옥스퍼드 연구팀은 교통사고를 겪고 병원에 온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나눈 뒤 무려 3년을 따라갔습니다. 3년 뒤 결과는 이랬어요. 상담을 받은 쪽이 정신과적 증상에서 나빴고, 차를 탈 때의 불안에서 나빴고, 통증에서도 나빴고, 생활기능과 경제적 어려움에서까지 나빴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재는 것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아픈 대목입니다. 누가 나빠졌는지 나눠봤더니 사고 직후 증상이 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중 상담을 받은 쪽은 3년 뒤에도 증상이 남아있었고 안 받은 쪽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 앉혔을 사람이 가장 손해를 본 겁니다. 이 절차가 어디서 왔는지도 봐야 합니다. 1983년 미국의 한 응급구조 전문가가 소방관과 구조대원을 위해 설계한 것이었어요. 참혹한 현장을 보고 온 대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흩어지는 걸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경찰과 군대, 기업과 학교로 퍼졌습니다. 저는 이 확산 속도가 단서라고 봅니다. 이 절차는 하는 쪽이 아주 뿌듯해요. 무언가 했다는 감각이 확실하거든요. 참가자 만족도 조사도 늘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효과가 아니에요. 아무도 그 둘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세계에서 가장 깐깐한 근거 검토 기관인 코크란이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제비뽑기 연구 11편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 상담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막는다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한 줄이 더 붙었어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 대한 강제 디브리핑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이렇게 국제 지침에서 빠졌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아무도 나쁜 마음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나온 설명이 넷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은 도움 없이도 회복합니다. 끔찍한 일을 겪고 몇 주간 잠을 설치고 장면이 떠오르는 건 고장이 아니라 정상 반응이에요. 그리고 대다수는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이 절차는 그 과정에 손을 댔어요. 둘째, 시점입니다. 사건 직후 며칠은 기억이 아직 굳지 않은 시기예요. 그때 장면을 자세히 되짚고 감정을 끄집어내면 가라앉으려던 각성을 다시 켜는 셈이 됩니다. 셋째, 예고입니다. 절차 안에는 앞으로 어떤 증상이 올 수 있는지 알려주는 순서가 있었어요. 좋은 의도였지만 아무렇지 않던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상해야 정상이라는 틀을 심어줍니다. 자기 몸의 사소한 반응을 병의 신호로 읽기 시작하고요. 넷째, 집단이라는 형식입니다. 한자리에 모여 돌아가며 말하면 자기가 겪지 않은 장면까지 듣게 돼요. 나는 멀쩡히 빠져나왔는데 옆 사람이 본 것을 머릿속에 담고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이겁니다. 우리는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로 하는 개입에는 없다고 여겨요. 잘해야 본전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를 낼 힘이 있는 것은 해를 낼 힘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폐기된 것은 사건 직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에게 한 번에 정해진 순서로 시행하는 절차예요. 힘든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는 상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몇 주가 지나도 증상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트라우마 초점 인지행동 치료는 효과가 확인돼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모은 분석에서 증상을 줄이고 만성화를 막는다고 나와요. 문제는 치료가 아니라 시점과 대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심리적 응급처치라는 게 들어왔어요. 되짚게 하지 않고 안전과 잠자리와 연락처를 챙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어요. 2023년에 나온 체계적 고찰의 제목이 그대로 우리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효과가 증명돼서가 아니라 해를 끼칠 구석이 없어서 고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쓸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하고 싶어?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문제였던 건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로 말해야 했던 구조였으니까요. 그리고 챙길 건 사실 소박합니다. 안전한 잠자리, 밥, 연락이 닿는 사람. 지금의 국제표준이 권하는 게 이겁니다. 며칠 안에 마음을 정리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할 조건을 만들어주고 지켜보는 것. 그러다 몇 주가 지나도 잠이 안 오고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때는 미루지 말고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켜보자는 말은 혼자 버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를 상담받지 말라는 말로 읽지 말아주세요. 20년 동안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옳다고 믿었다는 것.
저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사고 직후 상담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리을이었습니다.